노년기 진짜 행복하게 사는 법. 꼭 피해야 할 10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탐구생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기에 진짜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주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점점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 무엇을 놓아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10가지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정리한 건데요. 이걸 하나씩 놓아주시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20분 정도 함께 하시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과도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걱정하세요? 아이들 걱정, 손자, 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끝이 없죠.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서 잠을 못 자겠다고.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쩌지, 돈은 부족하지 않을지.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그동안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게 얼마나 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물론 적당한 걱정은 필요해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독이 돼요. 특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일이 정말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시고, 없다면 그냥 놓아주세요. 저도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만 나빠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고집과 아집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강해지죠. 물론 경험은 소중해요. 하지만 그 경험에만 매달려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가 계세요. 정말 좋은 분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본인 생각만 맞다고 하세요. 젊은 사람들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변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그런 거 왜 써야 하냐? 전화기는 전화만 하면 되지라고 하세요. 새로운 음식을 권하면 내가 지금까지 먹던 걸로 충분하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고집 때문에 뭘 잃고 계신 줄 아세요? 새로운 즐거움을 잃고 계신 거예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어려워지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점점 소외되는 거죠.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할머니는 70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더니 지금은 손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시고 유튜브로 요리법도 배우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재미있다고. 고집을 버린다는 건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면 되지.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젊은 사람들 말에도 일리가 있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정말 삶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세 번째는 지나친 소유욕이에요. 이거 참 미묘한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더 많이 모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불안하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죠. 돈도, 물건도, 심지어 자식들의 사랑까지도 독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집에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시는 거예요. 쓰지도 않는 그릇, 옷, 이불, 집안이 창고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언제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물건들이 실제로는 그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리하기 힘들어서 스트레스만 받으시더라고요. 청소하기도 어렵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는 필요하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모으려고 하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어요. 나이 드시면서 오히려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씩 정리하시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세요.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경험과 관계에 더 투자해 보세요. 맛있는 밥 한 끼, 친구와의 수다, 좋은 책 한 권. 이런 게 더 큰 행복을 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불평과 불만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옛날과 비교하게 되죠. 옛날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면 정말 위험해요. 본인도 기분 나빠지고 주변 사람들도 멀어져요. 특히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세요. 정치 얘기하면서 화내고 물가 비싸다고 투덜거리고 젊은 사람들 버릇 없다고 하고 처음에는 그러게요. 요즘 세상이 참 이라고 맞장구 쳐드렸는데 몇 번 만나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반면에 다른 할머니는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세요. 물가가 오르면 그래도 먹을 것이 많아서 좋네. 젊은 사람들 보면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부럽다고 하세요. 같은 현실인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감사할 만한 게 없을까? 정말 찾아보면 있어요. 건강하게 눈 뜰 수 있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도 기분 좋아하고 본인 마음도 평화로워져요. 다섯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죠. 직장에서 은퇴하고 친구들과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자식들은 바쁘고 그러다 보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외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이제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치매 위험도 높인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완전히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전화드려도 괜찮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만 하세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보니까 건강도 나빠지시고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줄어드셨더라고요. 반대로 다른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오히려 더 활발해지셨어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종교 활동도 하시고 취미 모임에도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니까 살 맛이 난다고.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경로당, 복지관, 종교단체, 취미 모임. 어디든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나가시면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기존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도 놓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자주 대화하세요. 요즘은 카카오톡, 화상통화 같은 것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6번째는 활동 부족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불편해지죠. 예전만큼 빨리 걷기 어렵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늙어요.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굳어지고 심폐 기능도 떨어져요. 그리고 우울한 기분도 더 심해져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집에서만 계셨어요. 그런데 점점 더 걷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적당히 움직이셔야 한다고 했는데 아프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씩 산책을 권했어요. 처음에는 집 앞에서 5분, 그 다음에는 1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더니 몇 달 후에는 30분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기분도 훨씬 좋아지셨고요. 꼭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 앞 산책, 간단한 체조, 집안일, 이런 것도 다 활동이에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도 움직여야 해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책 읽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아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으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악기를 배우면 뭘 하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모임에서 연주도 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세요. 활동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몸과 마음을 계속 움직이면 훨씬 젊게 살 수 있어요. 7번째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에요. 이거 정말 놓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되죠. 젊었을 때의 추억, 열심히 일했던 시절, 자식들이 어렸을 때 좋은 기억들은 간직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현재를 소홀히 하는 거죠. 더 안 좋은 건 과거의 실패나 후회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자책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계속 과거 얘기만 하세요. 젊었을 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처음에는 흥미로웠는데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겨워하더라고요. 반면에 다른 할머니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활용하세요. 요리 잘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요리 블로그를 하시고 육아 경험을 살려서 젊은 엄마들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드시는 거죠. 과거는 경험일 뿐이에요. 그 경험에서 배울 건 배우고 좋은 기억은 간직하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특히 후회나 원망은 정말 독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랬다면 이런 생각들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 가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8번째는 편견과 혐오예요. 이거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견이 생겨요. 어떤 지역 사람들은 어떻고, 어떤 나이대는 어떻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편견이 강해지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막아요. 그리고 세상을 좁게 보게 만들어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외국인을 무조건 싫어하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자리 뺏어간다.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 못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길에서 넘어지셨는데 지나가던 외국인 청년이 도와드렸어요.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연락처까지 물어봐서 나중에 안부도 확인해 드렸대요. 그 일 이후로 그 할머니 생각이 바뀌셨어요. 사람은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편견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새로운 즐거움을 놓치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편견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란 환경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는 손자가 게임만 한다고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게임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인터넷 방송도 하고 게임 대회에도 나가고 그제서야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 라고 인정하셨어요. 다양성을 인정해 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훨씬 넓어 보여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혐오나 차별은 본인한테도 독이 돼요. 마음이 좁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돼요.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도 편해져요. 9번째는 건강관리 소홀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제 늙었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 관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정말 대조적인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70대인데도 매일 운동하시고 식단도 관리하시고 정기 검진도 받으세요.
다른 한 분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5년 후에 두 분을 봤는데 차이가 정말 컸어요. 건강 관리하신 분은 여전히 활기차시고 혼자서도 잘 지내세요. 반면에 다른 분은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 일상생활도 힘들어 하세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워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꼭 복잡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이런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그리고 정기 검진은 꼭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아요. 괜찮다, 아직은 안 아프다고 미루지 마세요. 건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걸 즐길 수 있어요.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이 모든 게 어려워져요. 마지막 10번째는 경쟁심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옆집은 자식들이 더 잘 산다. 저 사람은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우리 동창은 손자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는 거죠. 특히 자식들 자랑하는 걸 보면 정말 경쟁이 심해요. 우리 아들은 의사야. 우리 딸은 대기업에 다녀. 자식들 성공을 자기 성공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쟁심이 행복을 빼앗아 가요. 항상 남과 비교하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어도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제가 아는 할머니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손자 자랑할 때마다 다른 집 손자와 비교하세요. 옆집 손자는 서울대 갔는데 우리 손자는 이라고 하시면서 계속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손자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남과의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중요해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자. 각자의 인생은 다 다른 스토리예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노년기에 피해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현재를 망치지 마세요. 둘째,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여 보세요. 셋째,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세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섯,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세요. 여섯, 몸과 마음을 계속 움직이세요. 일곱, 현재에 집중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여덟,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홉, 꾸준히 건강을 챙기세요. 10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세요.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전부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돼요. 사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놓아주기예요. 불필요한 걱정, 고집, 소유욕, 불만, 외로움, 게으름, 과거, 편견, 건강관리 소홀함, 경쟁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면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잖아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이제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서 진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걱정이나 불만, 경쟁심 같은 것들로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고 사랑하고 웃으면서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끔 걱정도 하고, 가끔 불평도 하고, 가끔 외로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런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